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도록 할 겁니다. 교재 119쪽입니다. 포트폴리오 많이 어렵지 않고 간단한 내용이니까 편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정의는 분산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 배합이고요. 이왕 포트폴리오를 짜서 효과를 크게 해보자면요. 자산수를 많게 하고요. 수익률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상관계수가 낮아질수록 좋아요. 낮아진다는 뜻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뜻이고, 다행히 부동산은 부동산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지역별 유형별로 수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또는 용이하다 이렇게 끝내야 되고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관계수인데요. 상관계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요. 보통 이렇게는 구분하지 않고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로 이렇게 2등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등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손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게 1이고요. 이거는 1보다 작은 거예요. 1일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어요.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효과 있는 걸 3개로 구분할 겁니다.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작고 유사 방향입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크고 다른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최대라 하더라도요. 무슨 위험만 제거되지? 비체계적 위험만 완전히 제거되지. 이때도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다시 볼까요? 상관계수 1일 때는 효과가 없고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효과가 있는데 플러스 효과 작고 마이너스 효과 크고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요? 1만 아니면요? 플러스 값을 가질 때 효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이번에는 상관계수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시계 방향입니다. 상관계수 1일 때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있는데 유사 방향이라서 작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있는데 다른 방향이라서 효과가 크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까는 뭘 배웠는데요? 그냥 기대 수익률 배웠는데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따라해보세요. 비중, 수익률 곱해서 더한다. 총 투자 금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비중 몇 프로, 수익률 몇 프로. 자, 포트폴리오 먼저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3개 나와요. A, B, C.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비정락이 A, B, C로 바뀌고요. 확률이라는 단어가 비중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A에 얼마 투자한 거야? 2억 투자한 거고, B에 3억, C에 그게 비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비중을 몇 프로 실었느냐 그 얘기고요. 근데 얘는 이제 수익률이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수익률이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률은 얘는 비정락과는 달라서요. 무조건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요거는 똑같아요. 비중은 3개 합쳐서 몇 프로지만 100%지만. 그래서 아까 거랑 차이점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냥 기대 수익률은 첫 번째 칸 비정락, 두 번째 칸 확률, 세 번째 칸 수익률. 지금 보고 계신 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첫 번째 칸 ABC 또는 뭐 시험 나올 때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자산 해주세요. 뭐요? 자산. 두 번째는 뭐 비중, 세 번째는 수익률.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5, 1입니다. 그러면 내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5, 2 해서 10 하면 이제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나게도 순정, 여러분 순정은 내 순정을 짓밟은 거예요. 5, 2 6, 3 6, 5 다하면 못 더하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거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자, 1에다가 1.8에다가 3을 더하면 이제 5.8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5.8.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건데, 저랑 요 문제랑 똑같은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답은 5.8이었어요. 요거 2, 3, 5에 5, 6, 6이야. 근데 여기 기출예차가 떴어, 안 떴어? 안 떴죠? 왜냐면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잘 봐요. 이렇게는 기출예차가 떠요. 잘 봐요. 기출예차가 21이라고 떴죠? 자, 아까 문제랑 이 문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자, 확률이 50대 50이라 그랬죠? 예, 그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요거 50으로 다 곱해. 그럼 이거 얼마 되고? 3, 4, 5. 절반. 50 다 곱해. 2, 2, 1. 두 개를 더해. 5, 6, 6. 5, 6, 6 되지? 그러면 아까 문제랑 똑같아져.
아까 문제 5, 6, 6 떴어요? 20, 30, 50 떴어요? 지금 문제 20, 30, 50 떴어요? 5, 6, 6 떴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를 호황과 불황으로 나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아시겠나요? 예. 근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를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6 더하기 4는 10, 나누기 때리면 5, 8, 4는 12, 이때리면 6, 12는 12, 이때리면 6. 그럼 요거 앞에 거는 곱하는 겁니다. 5, 2, 1.0, 6, 3, 1.8, 6, 5, 3. 다음 얼마? 5.8. 제가 기출되었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요걸 만들어서 앞에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랑 이 문제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물론 조금 어려워지면 요게 확률, 호황, 불황의 확률이 50%가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 40대 60이라든지 60대 40이라든지. 근데 이런 문제도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반가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문제가 시험에 딱 떴을 때 호황, 불황 반반 아니고 40대 60 나왔을 때 반가워지잖아요. 시험장 갈 때가 된 거예요. 아 짜증나잖아. 아, 또 나왔어 이거. 그러면요. 아직 시험장 들어갈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풀었던 계산 문제가 모의고사 때 반가워야 돼요. 그리고 반갑기만 하면 되고 그걸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반가워하고 틀리면 안 돼.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반가우면서 풀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시험장 갈 때가 다 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어제 제가 그 교수님들한테 전화 한번 다 돌려봤어요. 또 다 돌려보니까 그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시험 쉬울 것 같지? 그러더라고. 저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되지는 못할 것 같아. 막 어제 통했던 사람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 지금 2차 추경, 3차 추경,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마당에 시험을 어렵게 낼 것 같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혹시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들에게는요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 그러네요. 일자리를 유지만 해줘도. 그러니까 사람 안 잘라도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 그래. 막 해쳐먹어도 돼. 그러니까 대신에 고용만 유지시켜달라.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대요. 지금 이게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격증도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올해 시험에서 어렵게 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느낌인데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작년보다 합격이 더 나올 것 같아. 근데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 합격을 해야 돼. 확진자 0명 그러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어. 백신이 나오기 전에 합격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뭐 그렇다고 백신이 안 나오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백신이 나오기 전에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반기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고용도 이렇게 안 좋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 주변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안 좋대, 너무. 맞아요, 장난이 아니래요, 진짜. 너무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갖다가 30만 정도가 원서 접수를 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가 어렵게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약간 신기가 있다니까. 봐 지금 뭐 봤나? 이거 창문 닫히는 거 봤나 갑자기?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듣고 있나 지금?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쌤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쉬울 것 같지? 그러더라고. 저도 쉬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왕 공부하시는 거 올해 정말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요. 올해 여러분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예. 내년에는 백신 나와. 내년 완전 어려워, 내년에. 막 작년에 많이 뽑아가지고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어. 막 개어려워 진짜. 아시겠어요? 예. 꼭 합격하셔야 돼. 예. 이제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예.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다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 이 일을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요럴 때 열심히 해서 딱 합격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왕 공부하시는 거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자, 그러면 요거는 했고, 다음 문제. 5.8이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50대 50이 아닐 때. 50대 50이 아닐 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대 몇이죠? 40대 60, 25대 나왔던 문제. 요런 거 이제, 지금 우리 렌다나 커리큘럼이 참 좋은 게, 오전에 이제 요걸 수업을 하고, 오후에 기출문제 풀이를 똑같은 거 하면 더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요. 이렇게 같은 거라도 계속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공부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책 갖다가 여러 개 보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쌤 나는 문제집 한 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하고 막 문제집이 여러 개 보고요. 기본서도 아마 2-3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도요. 막 선생마다 자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심지어 세분해가지고요. 물권법 자료 이 선생, 채권법 이 선생, 특별법 이 선생, 총칙 이 선생, 계산 문제는 얘거, 뭐 등기법은 얘거, 지적법은 얘거, 막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다 모아요. 그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 선생들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소화심 합격하는데 소화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료만 사모아. 다른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 그게 좋아 보이나 봐. 엄청 좋아 보이나 봐. 막 그 자료만 보고 있으면 합격할 것 같고 막 그런가 봐.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봐도 좋으니까요. 자기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기 거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약간 응용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문제 보는 눈이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딱 떴을 때, 요거 여러분들 비정락이에요? 자산이에요? 그럼 당연히 비중 나오겠지. 수익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가 호황과 불황으로 분질렀지. 분질렀는데 호황, 불황의 확률이 같아달라. 그 유형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형 세 번째 거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형 첫 번째 거는요, 그냥 주는 거. 유형 두 번째 거는요, 분질렀는데 반반인 거. 유형 세 번째 거는요, 분질렀는데 반반 아닌 거. 그럼 요거 먼저, 요 40% 다 곱해야 되겠죠? 요거 8이고요, 10이고요, 4예요. 오케이? 60% 다, 86에 4.8. 그럼 두 개 더하면 10, 4, 10, 6, 8.8. 계산기를 안 써도 되는 게 요거 8.8이에요. 왜냐면 8.8은 50% 곱할 거거든요. 50% 곱하면 4.4 맞아요? 네. 요거는 계산기 한번 써봅시다. 할 수 있겠지만, 계산기 쓰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14% 하면 안 돼. 14 곱하기 20% 때려. 14 곱하기 20%까지만. 2.8이 딱 들 거예요. 맞아요? 16 곱하기 30% 때려. 16 곱하기 30%. 4.8이 딱 들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 4.8 떠 있어요? 2.8하고 4.4 더해줘요. 2.8하고 4.4. 계산기 얼마 떠요? 12가 떠요? 예, 12. 정답 몇 번?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응용 문제는 나중에 저랑 좀 다른 거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 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 갑니다. 이해가 되면서 가셔야 돼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먼저 알려드릴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같은 값일 때 위험 낮은 게 높은 거 지배합니까? 같은 값일 때 수익 높은 게 낮은 거 지배합니까? 지배하는 놈들을 뭐라 부르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부르고, 지배하는 놈들을 집합시킨 걸 뭐라 그래요? 효율적 전선. 이걸 갖다가 이거랑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칠판 보시고. 세로축은 수익, 가로축은 위험. 잘 봐요. A하고 Z하고, 자, 첫 번째 줄 읽으시면 됩니다. 요거 읽으셔요. 요거. 시작. 동일 수익일 때는 낮은 위험이 높은 위험을 지배. 자, 봅시다. 동일 뭐일 때는? 수익일 때는 낮은 위험이 높은 위험을 지배. A가 Z를 지배합니까? CZ. 이제 두 번째 줄 읽으시면 돼요. 두 번째 줄 시작. 동일 위험일 때는 높은 수익이 낮은 수익을 지배. 글자로 표현하면 저렇고요. 알파벳으로 얘기하세요. 누가 누굴 지배하고 누가 누굴 지배합니까? A가 Z를 지배하고요. C가 Z를 지배합니다. Z 잘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요. 저거 미국에서는 G라 그래, G. 영국에서는 Z라고 하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Z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 G라고 배웠대요, G라고. 미국에 유학 간 건 아니에요. 돈 없어요. 그럴 돈에요. 유학 못 가. 얘가 항상 집에 있어요.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합니다. 오케이? 예. 얘와 얘를 뭐라 불러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 두 개밖에 없어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집합시켜요. 집합시키면 효율적 전선.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들은 같은 값일 때 수익이 제일 높은 놈들만 연결한 거 맞습니까? 그때 평균 분산 지배율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른 두 개 투자 대상은 뭐가 좋다고 얘기를 못해요. 둘 중에 하나 같아야지 누가 좋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A하고 Z는요. A하고 C는요. 위험도 다르고 수익도 다르지. 뭐가 더 좋아? 말할 수 없다.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요. 프론티어.